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디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대학 이야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학교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는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학교인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하대학교는 학교에서 전교권 아이들이 공대를 형성하고 되게 좋은 대학교였는데 요즘 옛날 같지 않다. 이게 수시 6장의 카드를 줘서 그런 건데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인천 아이들이 인하대를 되게 많이 무시해요. 그래서 홍대랑 인하대 되잖아요. 단일초도 생각하지 않고 홍대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 인천 아이들이 인하대를 버리다 보니까 그만큼 대학 레벨이 같이 낮아지지 않았나 라는 농담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요,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가는 학교다 보니까 일단 선배들은 진짜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인하대학교 공대 같은 경우는 동국대학교보다는 수준이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에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인하대학교는 동대보다는 좋은 학교고요, 문과로 쳤을 때는 동국대학교보다는 좀 아래 대학교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입시 결과만을 두고 봤을 때 인하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예전에 2등급 대 아이들도 막 들어가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인하대가 생각보다 이과 공대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서 최저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한 게 있었어요. 지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낮지는 않아요. 대신 문과 같은 경우는 최저 라인이 보통 학교 수준 대학교들과 비슷하다 보니까 보통 1등급 대 후반 아니면 2등급 때까지 컷이 나는데, 그런데 인하대학교 교과 놓으시는 분들 그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인하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서 생각보다 학과가 겁나 많은 학교예요. 그죠? 작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들마다 성적에 대한 분포 차이가 나고 이 표본 집단을 형성했을 때 그 등급에 대한 갭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지원하실 때 교과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 필요 없으니까 교과 성적을 3년치 데이터를 경쟁률이랑 인원 변화 그리고 최저 라인 변화를 잘 보시면 생각보다 등급대가 좀 낮게 형성되는 비인기과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과를 하나하나 잘 체크하는 게 교과 전형 집어넣을 때 되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생각보다 뚜렷하게 좀 나눠지는 학교인데,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하대학교 이제 좀 인기과들이 있어요. 기계공이나 화공, 생명공 이런 것들, 경영학과도 좀 인기과고요. 아태 이런 아이들인데, 걔네들은 학종 준비를 하더라도 학업 성적을 좀 중요시 봐요. 미디어 라인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업 성적 쪽에 비중을 좀 둬야 된다. 그리고 비교과다라고 보신다면, 만약에 비인기과 라인은 학업 성적보다는 전공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학업에 대한 성적을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학업 성적대가 인기과에 비해서 등급이 현저히 낮아요. 그 상태에서 전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지원하실 때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는 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전과가 진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인하대학교를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인기과보다는 비인기과 쪽의 라인을 구성한 다음에 전과 라인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복수전공이 필수예요. 복수전공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졸업장 2장이 어차피 필요하다면 비인기과 들어가서 복수전공을 인기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인하대학교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학종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사람들이 전공적 합성이라 그러면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학교가 생각보다 전공성을 좀 덜 보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있어요. 전공성 강하게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무조건 전공성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동아리도 전공, 진로도 전공, 자율도 전공, 세부 능력도 전공, 이렇게 전공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공에 관련된 거는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된다? 한 두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개를 하나는 동아리, 하나는 진로 활동에다가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면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는 자동차였고, 또 하나 진로에다가는 물리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식으로 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한 두 개 정도의 라인만 구성하고 나머지 거는 좀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일 우리 학생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계공이나 자동차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만일 인문학 철학에 관련된 부분을 진로 활동에다가 했대요. 그 대학이 싫어할까요? 왜? 공대 가는 아이는 인문사회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안 되나? 두 번째, 만일 생명 유전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거에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면서 유전에 관련된 연구를 했대요. 왜? 기계공학과 가는 아이들, 자동차 가는 아이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활동들이 동아리나 진로에서 자신의 방향성을 갖고 한두 개 정도의 활동을 보여줬다라면 그 나머지 활동들은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요. 또 하나, 요즘 들으셨습니까? 융합형인재. 이 융합형인재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정의 같은 건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인공지능, 딥러닝 시스템,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어떤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인문사회 철학에 대한 연관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와 인문계가 하나로 뭉쳐져요 라는 이런 융합적인 관점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서 전공성만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 좀 융합적으로 문과와 이과를 좀 아울러서 보는 것도 대학이 좋아할 만한 어떠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 전공적 합성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네요. 그죠? 전공성은 꼭 전공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분야도 함께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질문이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질문 시간인데요. 오늘 질문이 3개가 왔는데요. 2개는 하나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거라서 아니구나, 다르구나. 4개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자율동아리 30자밖에 안 되는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구나. 그치. 1, 2학년이네, 아직까지는. 자율동아리가 3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율동아리를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만일 자율동아리 30자 안에다가 자기소개서에다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잘 형성한다라면, 그걸 가지고 자소서를 형성할 수 있다라면 내가 생활기록부에 보여주지 못한 나만의 어떠한 능력의 이야기를 좀 구성해서 쓰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글자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좀 자소서 라인을 구성하는데 자율동아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자율동아리를 자소서 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구성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들을 잘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동아리 뭐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경영경제 동아리 하셔도 되고요. 만일 경영경제 동아리 떨어지면 사회 동아리, 이런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 독서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토론 동아리도 될 수 있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독서 동아리나 토론 동아리, 어떤 사회 이슈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학과를 준비하는데 동아리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컨쇼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약학과는 솔직히 화학 라인이기 때문에 화학 동아리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도 하시면 좋다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업 중에 교사가 관찰한 내용이 아니면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자, 우리 아이가 진로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진로 시간이 그냥 1시간만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진로 시간이라는 것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떠한 진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뭐 보고서를 연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을 통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보고서는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동아리 선생님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1차 실험도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아리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동아리 시간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보고서가.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만들어 오는 게 문제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가 아니고 동아리 시간이나 이런 실험 시간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보고서 형식이 만들어진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 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만약 숙제를 내주셨다면 그 숙제도 네 학교 활동의 이게 연장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 우리 아이가 뭔가를 만들고 보고서를 형성하려면 집에서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도 다 집에서 좀 분석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할 시간이 좀 부족할 테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보고서 같은 것에 대한 기본 틀을 집에서 어떤 자료를 분석한다거나 보고서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틀을 다 형성해 놓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학교에서 관찰된 내용을 네 맞아요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건데 그건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도 유도리 있게 하지 않을까요? 딱딱딱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시간에 보고서를 만드는 게 맞는데 미리미리 준비는 집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이 이렇게 4개가 왔네요. 그래서 요 4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사회 이슈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김재훈 선생님 방송을 보다가 6, 7등급 학생 300만원 컨설팅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컨설턴트 같은 업계에 계신 컨설턴트 분들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경험과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요. 뭐 찔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네 뭐라 하시겠죠. 하여튼 두 번째는 오늘 대학교는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학종 이야기는 전공적 합격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전공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올려주신 질문 4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이었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회원님들 사랑합니다.